민주당은 최근 한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익히 예상했던 대로 내란 청산을 원하지 않고 내란 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의 목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합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신속한 단죄,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대법원하고 정청래 민주당하고 다른 세력 같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뭔가 사이클이 통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이 위헌 소지를 문제 삼고 시비 삼아서 계속 얘기했던 이 조국 대표의 그런 논리도 뭔가 이게 각자 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보면 비슷한 방향, 같은 방향을 놓고서 적당한 수준에서 사이클을 맞추는, 라디오 주판수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보이지 않는 어떤 동조 내지는 공모가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더 이상 한국 정치를 민주, 반민주 이런 구도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완전히 여러분이 속는 거라고. 지금 한국 정치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이 정치를 미래로 한 걸음 전진시키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가. 그게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 뭔가 희망을 좀 걸면서 그분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지금은 일하는 걸 보면서 지지율이 있잖아요. 그죠? 이재명 정부가 한 걸음 그쪽으로 가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과거의 관행과는 다른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끌어당기고 힘을 빼고 과거에 있었던 형태로 복원하려고 하는 과거의 회기 세력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민주와 반민주가 아니에요. 근데 그 과거 회기 세력은 사법부, 검찰,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민주당의 문파, 거기서 지금 머슴 노릇을 하는 게 지금 정청래 씨라는 거의 지금 확실하거든요. 조정하는 건 김어준,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너무 통탄스럽지 않습니까? 가소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통탄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제가 지난 계엄 이후에 세계에 쿠데타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쿠데타라고 하냐면, 쿠데타란 말이 그게 프랑스어잖아요. 에따, 국가를 때린 거예요. 가격을 했는데 국가가 허역했으니까 무너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으로 볼 때는 뭔가 안정된 구조처럼 보였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집, 이 건물이 뭔가 허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허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거기를 결정적으로 치니까 무너진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친 사람은 13 계엄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윤석열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동조 세력들. 그게 첫 번째 쿠데타였어요. 그죠? 쿠데타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 조기 대선을 무효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걸 누가? 조희대 사법 권력이, 조희대로 대표되는 사법 권력이, 또 지기현이라고 하는 하수인도 있어가지고 막 들어갔던 내란범을 막 풀어주는 일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게 두 번째 쿠데타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쿠데타에 대한 상당한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쿠데타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 근데 이 정부의 힘을 자꾸 빼고 발목을 잡고 한 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면 한 팀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진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사익을 챙기는, 자기의 자리를 챙기는, 그리고 자기 세력에게 자리를 전부 다 챙겨줘야만 하는 수구적 민주당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몇 개의 이데올로그가 있는 거고,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사람도 뻔뻔스럽게 자기 얼굴 내밀면서 책방에서 책 선전하지 않고 그 채널에서 지금 정치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걸 또 이 군중 정치 시대가 이제 도래하니까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시민의 정신을 사로잡아 가지고 노예화하고, 또 자기 밥그릇 비즈니스하는 김원준 채널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민주주의의 적, 새로운 악이, 사회 악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위헌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울대 법학 교수였다고 하는 조국 대표까지도 이 위헌 논란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조국 대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를까? 잘 모르겠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뒤에 뭔가 그 사람이 그런 형태의 발언을 하는 방향으로 그 의지를 이끌어가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위헌이라는 게 그래요. 이 위헌 담론에 대해서 이걸 결국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프레임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저 사기극 같은 거지 같은 법안이 조희대가 법원에서 예규로 만들어 놓은 정식적인 법안도 아니고 법원 내부의 규칙, 자기 내부의 규칙에 불과해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그게 엄청난 것이 법원 내부의 그런 규칙으로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조희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법원 내부의 예규하고 정청래 민주당에서 지금 법안 수정해가지고 하는 그것 있죠. 또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위헌 소지에 관련된 논란하고 다 일맥상통해요. 그게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어저께 거기에 대가지고 무슨 비분관계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걸 왜 이제서야 그걸 받아들이냐고 막 흥분하는 걸 봤는데 와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거의 연극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연극인이에요 여러분. 마치 화내는 것처럼. 근데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게 완전히 사기극이에요. 정청래 씨하고 조희대 씨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상당히 이미 사이클 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난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법안의 성격이 되게 유사하거든. 핵심은 뭐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의 핵심. 위헌 논란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재판부의 구성권을 종래에 대법원이 쥐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외부에 있는 추천인들이 추천을 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느냐? 그 재판부의 구성권을 둘러싼 싸움이거든요. 이게 복잡하실 게 없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이 위헌 소지 논란도 그렇고요. 조국 씨가 얘기하는 조국 대표 얘기하는 위헌 소지 논란도 그렇고 정청래 민주당에서 지금 내는 그런 수장안도 그렇고 조희대의 이 예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의 결국은 다 똑같이 외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거야 이게. 핵심은 그거예요. 외부 추천위원회가 그걸 구성하지 않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법부 자체가 쿠데타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네, 사법부 자체가 쿠데타 세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헌 프레임 자체가 전제 자체가 잘못된 전제냐 하면은 위헌에 대한 논란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법이 정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조국 혁신당이 왜 그런 걸 주장하는 줄 아세요? 이게 로펌 정당이라서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판사, 검사, 법학자, 인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법 전문가들이 구성한 로펌 같은 정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국회를 구성하는 것들 보면은 굉장히 이 법률가들의 그것이 아주 과잉 대리돼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법률가들이 얼마나 돼요. 그런데 국회의원들 구성을 보면 법률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당이라고 하는 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은 마치 로펌 운영하듯이 운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비위 문제 해결할 때도 보세요. 이게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엄격하게 보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따위 소리를 하잖아요. 그 로펌과 같은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위헌 소지 논란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문제는 정치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죠?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조희대가 한 짓은 사법을 정치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헌법 구조를 다시 한번 재설계해야 되는 이런 문제. 헌법 기관의 어떤 그것을 다시 리셋해야 되는 리모델링 해야 되는 이 문제를 법률가의 문제, 이것을 무슨 뭐 사법부의 문제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정치의 사법화예요, 이게. 이게 망하는 길이야. 지금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사법화, 법 권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법 권력이 눈에 보일 때는 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판관, 검찰 이런 사람들이 법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을 사법적 관점에서 좁혀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국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판사, 검사, 검판사하고 이 검판사는 국민의힘만 많은 게 아니라 민주당도 완전히 검판사당이에요. 조국 혁신당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야가 그렇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지 못할 일이 뭐예요?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위헌 소지가 있으니까 로펌에 가가지고 이거를 뭐 의뢰를 해가지고 로펌에서 이걸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이따위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입법을 하는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로펌에다가 맡기겠다는 거야. 이 판단을 도른 놈들이죠. 이 사회와 국가와 이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는 이런 관점 자체가 너무너무 인문적 시야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자기가 봐왔던 이런 법의 문제로 이걸 보는 거야. 여러분 헌법은 사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이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걸 하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위헌 논란을 주도적으로 계속 어깃장을 놓고 정청래 민주당은 지금 뭐예요? 법원이 결국 만들어진 게 뭐예요? 법원 내부에 있는 법관들의 회의를 통해서 추천한 사람을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관으로 임명한다? 아니 법원 내부에 있는 법원 회의에 있는 사람들은 법관이 아니에요?
지금 그 법원의 이해관계 당사자고 그 법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법원 내부 뭐 법원 회의에서 추천된 사람을 조희대가 임명하게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란 전담 재판부로 만든다? 이런 개사기 그게 어딨어요 이게? 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희대 같은 그거를 임명하는 것은 못 믿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거 하는 건데 법원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법관들이 추천을 한 것을 법원장이 승인을 해가지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 정청래 씨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정한다라고 하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나 조희대 씨가 얘기하고 있는 그 법원 내부의 예규나 내용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다? 재판부의 구성은 대법원장이 한다. 법원이 한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화 반민주가 아니라 좀비 귀족 세력과 시민 주권 세력과의 지금 정치적 투쟁이 시작됐다. 법원이 내란을 일으킨 특별한 상황에서조차도 헌법을 파괴한 세력들이 결국 이것을 스스로 임명하겠다라고 한 이것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비 귀족 정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특권적 권력, 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권력을 종래 그것을 유지하고 주도했었던 그런 세력들이 외부의 개입이 없이 외부로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견제받는 것 없이 똑같이 자기 내부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족 세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바나 조국당이나 법원이나 큰 시대적인 흐름 안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구조를 그 안에서 계속 자기들끼리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귀족 정치 세력이라니까요. 이 세력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지금 대통령이 왜 지금 모든 것들 다 공개하잖아요. 회의 같은 거 다 공개하잖아요. 그거 왜 공개한다고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에서 여전히 마이너리티입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을 여기는 우리 거야. 이건 우리가 먹던 밥이야. 이건 우리 권력이거든. 지방 행정 권력 다 우리 거거든. 계속 그걸 쥐고 있었던 놈들이 그걸 계속 쥐는 그런 지분 정치를 하는 놈들이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다수인 거예요. 정청래를 유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댈 게 어디 있어요? 의회 내에서도 소수파예요.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 말만. 그러니까 지금 개헌 같은 거 개헌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돼요.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든 뭐든 이 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뭐 무슨 뭐 대통령실하고 뭐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정무수석이며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일을 하시라고. 일을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한데 대통령과 대통령의 참모들은 그 대통령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난 6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제일 급한 일부터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일들은 제발 민주당이 좀 해주시라. 응? 그거에 제가 네.